감독님께서 내 말을 마치는 방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정권을 위해서 불초 이 사람이 뭔가 일격을 하려는 것이 무엇이냐. 다음 정권은 4가지 과제를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광주 의원을 위시한 독재 정권 밑에서 피해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 억울한 일에 대한 그 죄악에 대한 진상이 국민 앞에 분명히 공개되어야 한다고 말이야. 광주 시민을 위한 사람들의 그 위대한 애국민주열사들의 명예가 국민 사이에 높이 높여져야 한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 유가족들에 대한 물신양면의 보상이 보상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국민의 눈물겨운 정성이 담은 그 보상이 이 유가족들에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들이 바라던 민주주의가 이루어져 이래가지고 자유와 정의가 있고 평화와 통일로 가는 그런 민주체제가 이루어져야만 돌아가신 분들이 눈을 감고 세상에서 편히 살 수 있을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런 일에 의해서 이력하지만 그런 길을 여는데 노력해보겠다 하는 것이 제가 다음 정부에서 해야 할 책임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26년 동안에 굳어진 독재제도 세계에서 명색이 나라는 나라치고 지방자치 하는 나라는 한국뿐이 아프리카에 국민소득 200불 300불 나오는 지방자치 지방자치는 국회와 더불어 민주주의 양대 권력 중에 하나예요. 민주정부가 되면 서울시장, 각 도지사, 각 지방시장, 도의회, 시의회, 연장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지방자치가 실시해서 모든 지방행정이 지방주민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지방자치의 전면적 실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경제는 경제인께 맡기고 대학은 교수와 학생에게 맡기고 중고등학교 교사 일은 그분들에게 맡기고 문화는 문화인께 맡기고 노동운동은 노동자에게 맡기고 농민 문제는 농민에게 맡기고 이러한 자주와 자립의 참여의 민주주의 이것이 실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민주적인 개혁, 제도적 개혁, 관행적 개혁, 우리의 사고방식의 개혁 이러한 민주개혁을 다음 정부는 착실하고 안정된 환경 속에서 그러나 쉬지 않고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이것이 다음 정부 일이요 불초한 이 사람이 어떠한 자리에 있건 이런 방향으로 협력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민중의 생존권이 보장돼야 합니다. 내가 민중의 생존권 보장한다면 그러면 재벌들은 생존권을 보장 안 하냐? 그분들은 생존권이 보장되고 있을 게 말 안 한 거예요. 지금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 서민 대중 이런 사람들은 생존권이 철저히 짓밟혔어.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인간다운 대우도 정당한 권리도 전면적으로 짓밟혔어. 사람인데 사람 대우를 못 봤어. 따라서 우리는 그들에게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그들이 이 나라에서 소외되고 있지 않다. 인간의 대우를 받고 있다. 이 나라에 희망이 있다. 국가의 혜택이 우리에게 미치고 있다. 태양의 빛이 뒷골목에 가지 않으면 그 가치가 없고 국가의 혜택이 저 달동네 뒷골목 한자촌까지 가지 않으면 그 가치가 없습니다. 이래서 나는 이 다음 정부는 농민, 노동자, 서민, 대중 또 대기업에 차별받아온 중소기업 이러한
26년 동안 차별받고 천대받고 고통받아온 이런 사람들의 생존과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까 말했지 통일의 평화공존의 기비를 한다. 이것이 이남 정권이 시행해야 할 네 가지 큰 종목이고, 불출한 이 사람이 여기에 만분이 이라도 내 모든 걸 바쳐서 노력해야겠다. 나는 내 일생을 나름대로는 온갖 고초와 박해와 죽음의 위기, 그리고 엄청난 모함,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모욕, 이것을 겪으면서도 오직 국민에 대한 충성심, 내가 죽어도 국민의 호선에 붙잡고 놓지 않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국민 편에 서겠다. 내 목숨과 국민과 둘 중에 다가나갈 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나는 언제나 목숨을 내놓고 국민 편이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아무 자랑할 것이 없어요. 국민을 위해서 내가 한 일 없어. 그러나 내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젊은 자식들 우리 딸들의 눈을 똑바로 보고 내가 부끄러움 없이 얘기할 것은 내가 내 일생을 통해서 독재자의 편에 한 번도 쓴 일이 없어. 내 일생을 통해서 바람받는 민중을 위해서 아니요 할 때 아니요 안 할 때가 없고 옳소 할 때 옳소 할 때가 없어. 나는 앞으로도 국민을 하늘같이 받들고 왕같이 모시면서 국민의 편에 선 일생을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살아나갈 작정입니다. 그러한 나의 사명을 국민 위해서 달성한 데 있어 내가 필요하면 대통령 나갈 것이고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나갈 나는 중앙정보부 끌려가서 죽음을 택하겠느냐 우리하고 협력하냐 할 때 내가 여기 시간이 없어 긴망합니다만 결국 죽음을 택했어. 뜻밖에도 살아서 오늘 여러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나는 그동안에 엄청난 박해도 받았지만 굉장한 유혹도 받았어. 여러분이 들으면 입이 떡 벌어질 정도 유혹도 받았어. 그렇지만 다행히도 우리 조상들은 역시 민주 영령들이 우리 국민들이 나를 붙들어 주어서 또 내가 믿는 종교 신앙에 의해서 나는 국민을 향해 오늘날까지 섰다. 이러한 내의 일생에 대해서 일생에 5번 죽어먹어를 넘겼지만 지난 15년 동안에도 5년 반을 감옥에 3년 반을 망명 6년을 연금과 갑이 속에 살았다. 아마 세계에서 연금만이 나가기로는 내가 기네스북에 올 정도로 기록을 세웠을 거예요. 우리 집 주변에는 언제나 경찰이 100여 명이 주둔하고 있어. 집 주변에 13개의 감시처가 있었어. 연금할 때는 적을 때 400~500명 전투경찰, 많을 때는 1,500명까지 늘어났어. 제일 많을 때는 한 3,000명까지 온 일이 있어. 지난번에 내가 사면복권이 되고 이제는 연금이 풀려서 우리 동네 분들한테 하도 미안해서 내가 한 식당에 초대해가지고 한 200명 될까요? 300명 될까요? 식사를 좀 대접했더니 어느 이우재분이 나와서 인사를 하면서 우리가 김대중 시즌 옆에 살아다 하나도 좋은 일이 없었다. 그 경찰이가 뭐 그냥 그 부산에 죽겠고 출입 불편하고 집값이도 뚝 떨어져서 팔리지도 않고 하나도 좋은 일이 없었지만 딱 하나 좋은 것이 있었는데 그거는 절대로 도둑놈들 그런 말을 한 걸 제가 듣고 굉장히 미안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앞으로도 이 나라에 자유가 불꽃같이 만발하고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고 그리고 통일의 희망이 무지개같이 떠오른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이 한망과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 인생 이것을 사랑하는 우리 자식들과 딸들에게는 주지 않는
여러분은 자유와 정의를 향유하고 조국의 통일을 바라보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아시아 태평양 시대에 당당한 주역으로서 자랑스럽게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젊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준 것을 나의 최대의 사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바입니다. 이 나라에 많은 민주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민주단체 중에서 가장 용감하게 가장 고통받고 싸운 것이 이 민청협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민청협 의장이었던 김문태 전 의장만큼 그렇게 참혹한 고문당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견뎌낸 걸 볼 때 인간의 힘이 얼마나 무한한가,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거기서 정신력이 파괴되지 않고 그렇게 당하고도 굴복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아직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고 하는 걸 볼 때 나는 여러분과 더불어 이 김문태 의장과 그 김문태 의장을 만들어낸 이 민청협에 대해서 한없는 감사와 존경과 찬양을 보내고 싶다 이 말이오. 저는 아까 우리 김문태 의장이 말하다시피 그래도 이나마 여기 모여서 민청협 이름으로 이런 집회를 갖는다. 아마 석 달 전까지는 꿈도 못 꾸던 얘기예요. 이런 정도까지 온 것도 우리 4천만 국민의 위대한 집회에서 왔다는 걸 생각하고 여러분과 다시 여기서 명심할 것은 우리는 민주주의에서 돌아간 이들의 몫을 받기 위해서 고생한 이들의 그 고생의 값을 받기 위해서 바람받고 고통받고 지금도 여러가지 괴로움성이 있는 노동자나 농민이나 우리 불쌍한 청자들의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오늘 여기서 결심을 해가지고 12월에는 반드시 민중이 승리하는 민주정부를 세웁시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어두운 밤에 장시간 경청해 준 것을 감사드리면서 나의 인사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